안녕하세요. 철언니 문희정입니다. 상담소 변지우입니다. 절언니, 네. 저희가 하루하루 거듭할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아지고 댓글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우, 예. 참, 한번 이쯤에서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진짜 얼른 우리 절언니 상담소만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루 저도요. 종일 이 방송만 했으면 좋겠네. 네. 당황하시네요. 이것만 한다면 저는 좋습니다. 네.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저도 아직도 못 다니기가 너무 많고, 네. 게다가 10분은 너무 짧아요. 짧아요. 네, 오늘도 이 댓글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음. 홍진아 님이 저희 큰딸이 취업 준비할 때는 시험만 합격하면 무슨 일이든 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가니까 또 힘들다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는 저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2년 정도 돼서 많이 안정을 찾아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부모 마음을 아이들이 알까요? 두 분 오래오래 방송에서 뵙고 싶네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엄마 마음 몰라요. 예, 엄마 아빠 마음 애들은 모릅니다. 진짜 네. 저희 엄마 예전에 제 동생 때문에 하도 이렇게 똑같이 너무 속을 끓이셔가지고 왜냐면 네. 제 동생이 주말에만 오면은 그냥 네.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다 엄마한테 푸니까 근데 왜 엄마는 엄마한테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둔다는 소리 나올까봐 그냥 비유 음. 맞췄거든요. 근데 정말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셨는지 네. 차마 동생 앞에서는 못하고 제 앞에서 아유 내가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엄마를 못 해먹겠다. 네, 정말 진짜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비유를 맞춰줘야 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자식 여러분, 자녀분들 자식 여러분. 예. 부모님이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감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도 힘들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딴 사람 힘든 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일단 내가 힘드니까. 네. 근데 그 힘든 걸 똑같이 지켜보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는 거를 정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예. 무엇보다 가족들에게는 우리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예. 아이 왜 직장 다니는데 왜 유세를 떨어? 그래서 우리 네. 홍진아 님도 큰따님의 그 스트레스를 좀 케어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아유 진짜 고생 네. 많으셨어요, 진아님. 아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 동안. 그래도 보니까 큰따님이 2년 정도 회사를 다니신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 2년을 다니는 회사가 철언니 상담소도 네. 2년 미만으로 다닐 건가요? 이곳은 저희 연금 같은 방송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그 쭉 할 생각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왜 369라고 하죠. 369? 그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한 번씩 위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네. 굉장히 짧죠, 기간이. 그러네요. 네.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369 때는 이제 자잘한 그런 슬럼프를 겪었다면 한 네. 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어떤 체계를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회사가 좋게만 보였던 회사가 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슬럼프를 겪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상하게 휴일만 기다려요. 그렇다면 약간 근데 슬럼프 이상일까요? 그건 모든 네. 직장인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휴일에 뭐 할까? 저도 사실은 지금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 네. 저는 공고롭게도 주말에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는 기다리는 날이 없지 않아요? 예, 기다리는 날이 없어요. 괜찮으신 거죠? 행복해요. 이럴 때 제일 불안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저도 예전에 그 출퇴근하던 직장 있잖아요. 네. 예, 저도 첫 직장이 들어가서 4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와, 첫 직장인데 4년을 일하신 거예요. 네, 4년 계약직이어서 저를 잘라버리더라고요. 또 그 아픈 사연이. 예, 만약에 안 잘렸으면 저는 아마 계속 다녔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회사를 다니는 내가 행복한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그럼 절 언니는 슬럼프다 싶은 때가 언제 왔어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년 차까지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아나운서 공채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꾹꾹 눌렀던 기억이 나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슬럼프가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회사에 얼마나 간절하게 들어오고 싶어 했는지 또 처음 합격했을 때 그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를 계속 상기시켜요. 맞아. 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좀 버티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가슴속에 사표 하나쯤은 품고 다니게 되잖아요. 저는 진짜 옛날에 어떤 엔지니어 선배가 직접 네. 사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나 안주머니 꽂고 다닌다고. 근데 심지어 그 선배님은 거기서 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되게 오래 다니신 건데도 네. 그래서 선배님 그거 언제부터 품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주기적으로 교체한대요. 그러면서 네. 처음부터 꽂고 다녔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버팀목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놀랬던. 그러네요. 네. 그걸 또 보여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던 선배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랬거든요. 선배님은 참 진중한 스타일이고 근데 왜 겉으로 약간 자기 감정 표현 잘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약간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은 너무 저도 좀 그렇게 의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의연해 보이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표를 보여줬어요. 한 방에 있는 분이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모든 직장인은 다 똑같다. 네. 그런데 또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된 후배는 아직 입사하기 전인데도 이 퇴사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만둘 텐데 100세 시대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막막하다는 거죠. 그거를 아직 어떤 회사에 입사하지 입사 않은 전에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와, 빠르다. 정말 똑똑한 친구죠, 어쩌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퇴사 계획을, 그러니까 뭐 퇴사하겠습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적은 사실 거의 없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사를 당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네. 만약에 시간을 돌려가지고 이제 너 어차피 퇴사 당하게 될 거야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나는 어차피 이 회사를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구체적으로 저는 세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계획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지금은 뭐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지금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 생각이 좀 남아있긴 한데 한 달에 제가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네. 예.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네. 시작해서 방세 뭐 이런 거 다 그게 얼마인지를 딱 정말 정확하게 뽑는 거예요. 매달 중요하죠. 들어가는 돈. 네. 그러니까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버는 돈을 비교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6개월 후에는 반드시 퇴사를 하고 싶다. 네. 네. 그러면 적어도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서 월급이 딱 끊기는 수입이 끊기는 시점부터 네.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 내 수중에 현금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도 길게 세우셨네요. 보통은 3개월을 생각하거든요. 3개월 안에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쫓기거든요. 맞아요. 조급해져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6개월 동안 쓸 돈을 모으려면 회사 생활을 얼마를 더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회사를 다니는 거는 어떻게든 뭐 자아 실현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쯤 퇴사를 딱 하기 위한 그 시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가는 거예요.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비의 개념으로 그렇게 퇴사 계획을 세우시는 정확하게 세우는 거죠. 네. 정확하게 세우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일단 그게 확보된 다음에 이제 나가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 것인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갈 데가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버티기 힘들다. 이건 저는 그 기준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물이 주르륵. 회사를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극단적으로는 나 왜 살지? 나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나 이 회사 그만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 게 비슷한데 전날 밤 잠자기 전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이 회사랑은 맞지 않고 곧 그만둘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점에서 이제 그나마 현실적인 이유들이 저를 조금 더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요. 수중에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뭐 2달, 네. 지금부터 석 달은 오로지 퇴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시간이다. 목표가 그거예요. 목표가 되게 분명해지잖아요. 네. 난 이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3개월이 필요해. 이 회사의 월급이. 이 개념으로 다니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뭐 아르바이트를 할 건지 또는 아니면은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준비에만 매진을 할 것인지 또는 그래도 내가 집에서 온전히 좀 쉬면서 준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 자녀가 이제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좀 궁금하실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홍진아 님도 옆에서 그 큰 따님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럴 때 저는 생각해보면 엄마가 옆에서 너가 어떤 상황이면 그만둬도 된다. 이 말 한마디로 정말 버틸 수가 있거든요. 진짜 마치 우리 사회는 중간에 내가 그만두고 나오면 내가 낙오되는 것 같고 내가 그것도 못 견뎌서 나오냐라는 비난받을 것 같고 맞아요. 내가 못나서 못 버티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잖아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괜찮다. 괜찮다. 그만둬도 돼. 거기가 남들 보기에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너랑 안 맞는 곳일 수 있어. 직장 또 구하면 돼. 그러니 그만둬도 된다. 그걸 가지고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단 이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친구가 굉장히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내보고 어떻게든 이걸 견뎌내기 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였을 경우 괜찮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참 퇴사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었을 경우에 퇴사 후에는 의료보험이 직장 가입에서 그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의료보험료가 비싸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네. 사실. 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월급에서 공제될 때는 몰랐는데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라고 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해놓으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족 내에 또 다른 정규직이 있다면 그분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같이 혜택 받으시는 거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어떤 경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부 유예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 표현을 하면은 다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챙기신 다음에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퇴사 계획을 세우기까지가 더 머리 아프고 좀 복잡하고 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딱 3개월까지는 퇴사를 위한 준비 기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 3개월은 의외로 버티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그냥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 늘 그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보단 늘 머릿속에 정돈된 퇴사 계획을 세우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일이 다 끊겼을 때 내가 가진 돈으로 몇 개월 버틸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거든요. 지금요? 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고민 꼭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